오늘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차은택과 고영태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런 말씀 제가 들었는데요. 자,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먼저 들어보시죠. 최순실이 상당히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건 언제예요? 김기춘 시장을 한번 뵙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굉장히 고위 관료들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구나라고 인지하게 됐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거의 친구 사이? 가까운 절친?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신의 눈으로 봐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상당히 절친으로 봤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런데 저게 지금 이제까지 밝혀진 바하고 지금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경호실에서는 보안 손님. 예, 그렇죠. 구별을 딱 그러니까 한 해놨어요. 번도 안 봤다는 거죠. 예, 청와대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최순실 씨와 더불어서 딱 한 사람, 그러니까 다 합쳐서 딱 두 사람 보안 손님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청와대 자주 출입을 안 하면 그렇게 지정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일 없습니까? 차은택이라고 하는 인물을 언제부터 알았다고 막 챙겨서 이 사람은 보안 손님으로 분류를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그렇게 썩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최순실을 통해서 그냥 들어서 아는 사람 정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분류해 놓은 이 분류법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본인의 진술을 신뢰해야 될지. 그래도 역시 우리는 공적으로 분류된 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차은택 씨의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은택 씨 한 이야기 중에 관심을 끄는 멘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친구 사이 가까운 절친으로 보니까 내 한 것도 있지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럴 수 있는. 예, 이럴 수 있는 그게 사람이 과연 뭐 할 있을까? 수 있는 일까? 그러니까 그 말은 대통령한테 이 정도 이렇게 영향력을 놀라울 정도라는 뜻이죠. 놀라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조종하는 사이냐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안 하면서도 이런 말은 뭐냐 하면 최순실 씨의 일종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의 영향력이 대단했다. 이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내용. 저는 주목하는 게 두 가지예요. 오늘 차은택 씨가 얘기했던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최순실이 뭘 좀 문화에 대해서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줬더니 그게 그대로 연설문에 나왔더라.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관 추천했다는 거 오늘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법률적으로 국정농단을 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최순실 씨가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문화체육부 장관, 저도 오늘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그럴까 했는데 차은택 씨의 진술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추천된 사람이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가 봤을 때도 완전히 최순실의 남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선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다는 점에서 그 점에 있어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앞으로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진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자기가 처음에 추천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 사람 추천했다가 또 안 되니까 딴 사람 추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누구냐 밝혀라 그랬더니 김경진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밝힐 수가 없다 그랬는데 결국 이런 걸 보면은 이 최순실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게 엄청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지금 사실 충격인 건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 서로 언론이 경쟁하면서 사실 단독이다 맞아요. 하면서 텍스트로 읽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국정농단을 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분노해서 이제 촛불 민심이 됐는데 그 사실은 텍스트로 읽은 것과 본인들이 직접 말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본인들이 그런데 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은택 같은 경우 내가 문화부 장관을 했더니 그냥 됐더라 하는 것이 그 말 자체가 아주 일상적인 어떤 그런 표현처럼 여겨졌어요. 그거를 부끄러워한다거나 놀라거나 이런 표정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 내가 장관을 했는데 그렇게 됐더라 하는 그 표현에서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은 일상화됐구나.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의 어떤 놀라는 일들이 아니었구나. 실제였구나 하는 데서 오는 그 충격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은택 씨가 상당히 그 영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이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이제 컨셉만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돼가지고 조금 지는 쪽이었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뮤직비디오 감독이 지금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이게 권력을 가까이 하면 안 될 분이 권력을 가까이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최순실의 또 다른 남자 고영태 씨 있죠. 한때는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다가 지금은 사실상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인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 모습 먼저 보고 저희가 얘기해 보죠. 지금까지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증인이 받은 게 얼마예요? 제가 받은 건 12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악어는요? 악어는 280 정도.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지금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모욕적인 말과 뭐 밑에 직원들을 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행위를 좀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예, 일단 뭐 증언을 통해서도 최순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는 확실해졌는데 그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걸 갖다 줬겠죠 언론사에. 네, 그렇죠. 예. 오늘 그 사이가 안 좋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네.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 고영태 씨 이야기에 따르면 2014년 말에 사이가 안 좋아졌다, 소원해졌다 이야기하면서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 다시 최순실 씨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밑에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취급을 했다. 그렇게 하면서 2015년 초에 자기가 그래서 최순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정에 개입된 무슨 자료라든가 당시 의상실 동영상, CCTV 이러한 자료들을 뭐 방송사에 갖다 준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든 그게 이제 바로 보도는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차은택 씨는 좀 다르게 이야기했죠. 그 사이가 틀어진 이유를 그게 아니라 돈 문제로 두 사람이 틀어졌다 했는데 또 나중에 또 그 고영태 씨 나중에 밝힌 거로는 뭐 개를 좀 봐달라 그랬는데 그게 틀어진 이유가 제대로 제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순실이 정유라 키우는 개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맡았는데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죠. 골프 치러 가서 개를 좀 혼자 뒀더니 얘를 혼자 뒀다고 그러니까 지금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거죠. 그 표현이 예. 그래서 이제 기자들 사이에 사실은 그걸 점심 때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요? 고영태 씨가. 고영태 씨가? 돈 싸움을 했다.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사실은 두 사람이 돈 갖고 얽혀서 싸웠다. 맞아요. 이렇게 그랬다는 얘기하고 얘기를 정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그게 억울했던 거예요. 자기로서는. 네. 아니 내가 돈을 가져다가 뭐 훔친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찍혔는데 아니다. 사실은 이거다 하면서 골프를 치러 갔는데 사실 정유라 씨의 강아지였다. 근데 이제 그걸 맡긴 게 최순실 씨였는데 그거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독일에 갔더니 그 키우는 개가 뭐 10여 마리가 있었다. 이웃이 뭐 근데 그 신고할 관리도 정도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그 개를 맡겼는데 골프를 치러 갔다가 개가 혼자 있는 걸 보고 최순실 씨가 이 취급을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개를 왜 혼자 두고 갔냐. 이렇게 이 표현에서 사실은 드러난 거죠. 근데 다만 저렇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과연 개 때문에만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인가. 개인적인 관계로 보면은 상당 부분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정유라 그 딸이 맡긴 개 때문에 어떤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해서 했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혹이 상당 부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통해서 했던 확실한 공적인 말인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선서를 했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중에 그게 기사화되니까 모 신문에서 기사화했고요. 바로 오후에 손혜영 의원이 질문을 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은
조금 더 깊은 다른 내막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모든 게 사실 누적의 결과죠. 그러니까 사실. 예. 이게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직원들한테 그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대목하고 그러니까 이 개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보다 개를 더 아끼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간접적으로 뭐 이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뭐 아랫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저게 자기한테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집어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자기도 민망하기 모욕을 때문에 당했다는 거죠. 예, 간접적으로 돌려서 예. 뭐 근데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최순실이라는 표현하는 사람 거죠. 하는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충분히 딴 예. 사람한테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 거라는 예측은 네, 가능하죠. 그래서 그 2014년 말에 일단 이런 게 복합적으로 돼서 관계가 틀어진 게 결국에는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국정 농단을 폭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게 일종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고영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SG? 이거 보면은 고영택 씨가 분명히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최순실 공황장애 들은 적이 없다. 예? 최순실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처럼 봤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진술이 엇갈리잖아요. 김종 차관은 최순실을 오늘 그러지 않았나요? 잘 모른다 그러지 않았나요? 김종 전 차관은? 아니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김종 차관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모른다고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지인의 소개로 최순실을 알게 맞아요. 됐다. 김기춘 실장이 장이 아니라. 모르니까 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다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증언에 보면은 고영태 증언에서 오늘 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새로 나온 게 아까지만 그 관계가 틀어진 게 언론에 제보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옷과 가방을 만들어 줬는데, 가방을 만들어 준 건 이미 나왔던 거 아닙니까? 빌로밀로 해서 대통령이 들었던 그 가방. 옷 100개 만들. 예, 근데 옷을 100개 만들어서 그걸 제공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처음 나온 얘기인데, 그게 최순실 씨의 주문으로 인해서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게 100개 가량의 대통령을 입는 것, 그렇죠. 대통령한테 갔다. 그런데 그 돈 지불을 누가 했느냐 했더니 그걸 다 최순실 씨가 했다. 그럼 돈 액수가 얼마냐 정확히 안 밝혔는데, 질문을 그러면은 옷 가격이나 이제 가방 가격, 옷을 한 100벌이고 가방을 했으니까 합치면 4,500만 원이 넘는 거 아니냐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라고 한 거면은, 그 말은 뭐냐면 최소 4,500만 원어치를 최순실 씨가 그걸 구입을 해서 대통령이 갖다 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따로 공적인 자금으로 집행한 것 같지는 않다 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뇌물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자기는 말이에요, 몇 천만 원짜리 핸드백 들고 다니면서 대통령한테는, 예? 이거 제일 비싼 게 아까 악어 핸드백이 얼마라고? 280만 원인가요? 네. 좀 그런 거. 근데 뭐 달리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첨단을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수제품, 예, 수제품만 그렇게 입으시고 해석이 수제품만 가능하죠. 들고 다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건 있어요. 대통령이 네. 저도 이제 출입했던 기자 입장으로 예. 생각하면, 옛날 저는 다른 정부 때 출입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여기 브랜드 있는 거 입으면요 굉장히 나중에 다 찍거든요.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주문할 때 브랜드 없는 거를 만들어라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고영태 씨가 오늘 모든 그 청문위원들한테 가장 호의적인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발언할 기회를 더 줬어야 되는데. 그럼 더 나오죠. 그렇죠. 고영태 씨는 아마 하고 싶은 얘기, 맞아요. 제가 보기엔 한 10분의 1 정도도 얘기 못했을 예. 것 같고요. 차은택 씨도 마찬가지. 차은택 맞아요. 씨에게도 그분도 술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좀 더 질문을 많이 했더라면 좀 더 많은 내용이 나왔을 텐데. 맞습니다. 그 최순실 씨, 근데 아직 시간이 있어요. 물론 그렇긴 8시 합니다. 반부터 다시 시작하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시간이 굉장히 아쉽고,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해서 최순실 씨가 없으니 최순실의 두 남자만이라도 좀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